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제 현직 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하게 국정화를 위한 수준인지 이른바 종북 집단이라 매도당하고 있는 전교조를 공격하려는 속내가 숨어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오마이뉴스 최고의 교육기자시죠. 특종상을 거의 매달 거머쥐고 계신 오마이뉴스 윤근혁 신기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팟짱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예. 네,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는 정말 친숙한 이름일 텐데요. 반갑습니다. 네, 그 전교조에서 발행하는 교육희망 기자시고 법의 노조 문제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교육희망 일에 집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시죠? 예. 네, 이 문제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지금 교육 현장의 이야기들 청취자분들께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좌편향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을 시킨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중 조선일보는 한홍구 교수의 동영상 강의를 강남의 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육한 사례를 일면에 보도했었는데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긴급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보도 팩트가 틀리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내용을 보면은요. 역사 수업 시간에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일부 언론들은 그 역사 교사가 한 것처럼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런데 그 해당 교사는요. 역사 교사가 아니에요. 2학년 담임 교사고. 담임 교사요. 예, 담임 교사인데 외국어 담당 교사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역사 시간에. 그렇죠. 예. 이 수업이 그 지난달 18일에 있었는데 오후에 있었는데 네. 그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 얘기입니다. 네. 시간은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었어요. 역사 시간이 아니라. 네. 그 해당 학교 그 당사자랑은 제가 전화를 안 해봤고요. 네. 그 해당 학교 그 잘 아는 그 주변 교사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그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한홍구 교수의 동영상을 틀어주고 네. 다음에 조갑재 그 전 언론인이죠. 네. 동영상도 같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의 동영상도 준비를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봤지만 그 한홍구 교수 동영상이 길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제 시간까지 못 틀어준 거예요. 조갑재 그 언론인 동영상은 틀어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틀어주려고 했는데 네. 그 중간고사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네.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들이 학교 항의를 받고서 이제 역사 수업 시간에 했다 이런 내용들을 슬쩍 고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럼 처음 보도부터 팩트가 틀렸네요. 그렇죠. 예. 동영상 상영한 거는 맞는데. 네. 예, 전개 과정이나 그 의도에 대한 보도는 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자님은 보실 때 왜 이런 접근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전교조는 법의 노조 문제 등으로 계속 공격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좌편향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이 편향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접근, 전교조가 문제다, 전교조 죽이기가 아닌가라는 우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은 왜 이런 접근들이 이런 보수 언론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 전교조를 겨냥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볼 수는 있는 게 아니라 겨냥한 것이죠. 네네. 근데 그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전교조 사냥을 하려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이 해당 교사가 전교조 소속 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학교에서 아주 부장도 하시고, 네. 그리고 중도적인 분으로 소문이 난 분입니다.
보수적 성향도 좀 있다고 그러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교원노조 문제를 보면은 교육 선진국의 경우는 네. 교사들은 당연히 교원노조 조합원이에요. 그리고 책도 쓰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교원노조가 한국에서는 색깔론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 아주 후진적인 거죠. 그럼 뭐 이 동영상 수업 문제로 이걸 다시 뭐 계기로 삼아서 전교조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교사분은 전교조가 아니었군요. 참. 예, 아닙니다. 네. 그건 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교사들은 네.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가르치도록 네. 법규에도 돼 있어요. 법률에도.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뭐 시민단체 블루유니온, 이 블루유니온이 운영하는 예. 선동 편향 수업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례를 근거로 좌편향 교육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는데 궁금한 게 블루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2013년에 생긴 우익단체예요. 이 단체가. 2013년이면 뭐 2년 전에 생겼네요. 2년 전이군요. 네. 이 단체가 이제 선동 편향 수업 신고센터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이제 파일을 첨부하도록 했더라고요. 학생들 몰카 찍어서 거기다 올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전신 단체가 있어요. 이 에듀리크스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네. 2011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요게 이제 한국 청소년 미래 리더 연합이라는 단체가 운영을 했던 거예요. 한청년이라고. 네. 요 단체는 자유총연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썼었어요. 500만 원인가 뭐 지원을 받고 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원조는 뭐냐, 이런 교사 고발의 원조는 어디냐. 네. 보니까 2006년 얘기인데요. 이때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 반대 운동을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죠. 장외 집회도 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요. 예. 네. 그때 한나라당 공식 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전교조 정치 이념 편향 교육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예. 이 고발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게 원조예요. 그래서 이때 당 대표가 누구였던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뭐 시작된 그런 신고 사이트가 그 원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예.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한나라당의 그 신고 사이트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흘러서 블루유니온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선동 편향 수업 신고, 이 선동 편향 수업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참 애매한데 저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요. 예. 뭐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뭐 이런 발언 말고는 팩트가 틀린 게 없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 기자님은요? 그거 제대로 제가 안 봤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한쪽에 주장만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학생들이 주장한 것인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자료 자체가 특정 언론에게만 제공이 되고 또 뭐 공개적으로 공론화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서 근데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승 존경 풍토 조성,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런 운동을 많이 펼쳤는데. 네. 이거 펼친 데가 어디냐 하면 교육부하고 정치권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언론들도 많이 했고요. 존경하자. 박근혜 대통령 보면은요, 올해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지금 벌이는 행동은요, 스승 존경이 아니라 스승 사냥이에요. 스승 사냥이요? 그럼 빨갱이 사냥 하듯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홍위병들을 내세워서 교사들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네. 이거 나치 시대 이런
후진적인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얘기가 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고발을 예. 하게끔 그럼요. 선생님들의 뭐 수업 내용 이런 걸 고발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럼요. 거죠. 네. 이거야말로 교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주범이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수업이 뭐 될 수도 없겠네요. 이게 계속 퍼지게 된다면요. 이런 풍토가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아니라 네. 서로 이게 고발하고 뭐 싸우고 그죠? 네. 예, 그걸 또 언론에 갖다 주고 언론은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쓰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이용해서 뭐 좌편향 교육이다, 잘못됐다 이용을 예, 해 예. 먹는 거고요. 그럼요. 참 근데 다만 일부 안타까운데, 교사들도 좀 생각은 해야 돼요. 어떤 면이죠? 교단에 섰을 예. 때는 그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서 좀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네. 뭐 술자리에서 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아이들이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섭네요. 저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네.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할 때 그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주의를 해야겠지만은 계속 뭐 그걸 조심하고 이러다 보면은 수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수업 자체가 안 되죠. 그 눈치 보고 그러려면 네. 자유로운 수업이 안 되고요. 또 자유롭게 얘기하고 양심에 따라 법규를 지키는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교권입니다. 그런 권한이. 네. 예, 그것을 침해 당하는 거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수업이 계속된다면 제일 많은 피해를 받는 대상은 바로 학생들일 텐데요. 그럼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창의 융합 교육이니 창의 교육이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창조성이니 창의성이니 교사가 얼어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짝 네. 얼어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누가 교육을 또 고발할지도 모르고 이런 네. 상황인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네. 스승 존경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참- 존경은커녕 사냥이라도 좀 존경까지는 필요 없고 네. 스승 사냥을 부추기는 행위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정화 찬성으로 교총 탈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 예, 분위기가 예. 어떤가요? 지금 교총 탈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 예, 다 예. 어떻게 보면 뭐 한마디로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교총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네. 예, 제가 내용을 좀 네네, 설명해 설명드리면요. 주시죠. 지난 11일에 교총이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 찬성 보도자료를 냈죠. 이거 급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12일에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교총이 그때 찬성 근거로 내세운 게 뭐였냐면은 자체 설문을 해보니까 62.4%가 국정화에 찬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내용을 이제 보도자료에도 실었고요. 네. 그런데 교총이 내놓은 그 설문조사문을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가요? 설문 대상에 교총 일반 회원이 없어요. 누굴 아니, 대상으로 그럼 했나? 일반 네.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지. 네. 그게 교총의 입장이지. 그럼 누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나요? 이거 대의원들, 시군구 교총 회장, 사무국장, 네. 학교 분회장 이런 사람들 갖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62.4%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네. 그러면 교총의 간부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3명에서 10명에 3명에 10명으로 보면은 네. 3명에서 4명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부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사실 일반 교사들은 어떤가 보면은요. 네. 이전 조사 언론 보도 많이 있었겠죠. 아시겠지만은 국정교과서 찬반 비율은요. 네. 교사들은 한 3대7 정도 됩니다. 3대7. 그러니까 7이 반대를 하는 반대가 거죠. 7로 아주 많죠. 교사들은. 예.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폭풍이 교총에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예, 회원분들,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 같은 경우는 나는 교총인데, 교총이 이런 국정화에 찬성한 비율이 62%야? 아유, 화나죠. 그 화가 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저께죠. 14일이면 어제죠? 예, 그저께입니다. 그제. 네. 그제 교총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자유 게시판에 70여 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교총을 그만두겠다. 네. 선언을 올렸어요. 이런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실명을 공개하고. 예, 공개하고. 네. 그래서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은 왜 내 의견과 달리 이렇게 했느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네. 이 보도를 제가 오마이뉴스에 14일 날 그저께 했고요. 네. 어저께 오전에 한국교총이 자유 게시판을 일단 외부인들이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래요? 예. 야,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대응을 하나요? 자유 게시판을 외부인이 못 보게 막아버리는 사태. 자,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거죠. 급하니까. 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예. 이 지난 10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 이게 2015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사실상 어겼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12일 날 국정교과서 발표하면서 네. 행정 예고라는 것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 행정 예고를 보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따라서 국정교과서를 행정 예고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는 2017년에 적용되잖아요. 네. 근데 교육과정 이전 달 9월 23일에 고시한 교육과정 보면은 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2018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2018년에 교육과정은 적용하라고 했는데 네. 국정교과서는 2017년에 한다는 것은 법규를 어기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정부가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러면 2017년은 왜 한 해를 계획을 앞당겨서 하려고 하느냐. 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 해죠. 2017년이. 그렇죠. 2017년. 예. 그다음에 191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죠. 네. 2017년이 딱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를 정부가 두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건지 좀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전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직접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저도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해요. 취재하다 보고 예. 방금 전에 전교조 간부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전교조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예전엔 어떤 지침을 내려도 시도 지부가 좀 민주적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려다 보면 전교조 사업에 이렇게 막 뛰어들고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래요. 현장 조합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본부로 전화를 걸어서요. 여기서 말하는 본부는 전교조 본부죠. 네. 왜 본부가 민주적되고 있느냐 막 따진다 그럽니다. 오히려 일선 교사들이 전화를 건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은 우리 학교는 100%가 국정교과서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 거의 전체가 나와서 교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팻말도 들고 있고 막 그래요.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 간부 얘기는 지금 상상한 거 이상으로 반발이 참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470개 단체가 모인 국정교과서 반대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 단체 대표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농성한 사람을 한 명 만나봤어요. 근데 이전에 농성을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예. 외롭게 앉아있고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먹을 것을 사들고 오고 고생한다고 하고
와서 대화를 계속하고 막 이런 상황이랍니다. 열기가 중고등학생들은 뜨겁네요. 네. 중고등학생들 지금 보면은 국정교과서 반대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거 상당히 많이 참여하리라고 보는데 또 오늘 11시에 지금 뭐 지났겠군요. 네. 교대, 사대 등 그 예비 교사들도 국정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벌입니다. 참 뭐 전국적으로 뭐 학생, 뭐 교사 할 것 없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국정화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가면서 이 문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 거라고 했는데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민 분열을 위해서 이 폭탄을 정말 떨어뜨리고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반토막을 내놓고 네. 국민 통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역사 교과서 이게 상황도 좀 궁금한데 이게 교과서를 제작하고 검수받는 과정의 문제 이런 게 좀 있었던 건가요? 교과서 제작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지금 문제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 문제 그거는 교육 과정대로 기술하는 거라서 뭐 정치적 편향성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거 다 교육부가 한 거예요. 물론 지필진이 따로 있었지만 네네. 이렇게 써라 하고 지필 기준 만든 것도 교육부고 네. 교육과정 만든 것도 교육부고 그다음에 검사를 한 것도 사실상 교육부입니다. 예, 그 그렇죠. 검정을 한 것이죠. 검정. 그렇죠. 교육부가 뭐 허락을 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을 했지만 이걸 교육부 위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진들 만나보니까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는데 왜 자꾸 이걸 색깔로를 칠하느냐. 더군다나 그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그 교육부랑 당정 협의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뭐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교과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시켜 놓고 이게 친북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에요. 자기네가 합격시켜 놓고. 이게 참 무슨 상황입니까? 정말 지금 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실체는 어떠냐? 주체 사상. 얘기가 지금 뭐 논란이 됐죠. 많이 그렇게 하니까요. 얘기를 드리면 8개 교과서 제가 봤거든요. 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주체 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왜 들어갔냐 하면요. 주체 사상을 비판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이 들어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가 이 말을 쓰도록 한 겁니다. 교육부가요? 그럼요. 교육과정상의 학습 요소에 주체 사상을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넣을 수 없는 거죠. 필요할 때도 넣고 그다음에 가르칠 때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빼면은 검정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놓고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전을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흑색 선전이죠. 참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색깔을 칠해서 어떻게든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황교안 총리가 정말 국가보안법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교육부 장관부터 해서 실국장들 이 교과서를 검정해준 그런 사람들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 저녁에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한 보도가 나온 지 한 하루 이틀 후에 해명 자료를 냈거든요. 어제 저녁에 늦게. 뭐라고 하던가요? 늦게 냈다는 얘기는 사실은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6시인가 7시인가에 나온 걸 봤는데 이 내용에 주된 거는 주체 사상이라고 학습 요소에 넣은 건 맞다. 새교육 과정에. 그렇지만 주체 사상을 비판하라고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8개 교과서도 지금 전부 다 기존 교과서도 주체 사상을 넣은 거 맞고요. 주체 사상을 모두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마나한 소리고요. 그다음에 주체 사상을 넣으라고 학습하라고 학습 요소에 넣은 건 맞지만 주체 사상을 학습하라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투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학습 요소에는 주체 사상을 넣었지만 주체 사상을 학습하라는 건 아니다. 이건 뭐
아니 참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을 바보로 예. 알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했어요, 교육부도. 예. 참, 이 참 한숨이 나오는 이 역사 국정화 교과서 문제인데, 자 끝으로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자 진보 교육감들은 그래서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교육부 대안 교과서 예. 만드는 거 가능하죠. 그 교육부는 이거를 상황부터- 막겠다고 하던데 예, 어떻습니까? 예, 예. 그 상황을 좀 보자고요. 네, 진보 교육감이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네,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13명이고요. 네, 이들이 모두 국정교과서를 반대 의견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교육감도 반대 계열에 합세를 했죠. 네. 예. 그러면 14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교육부가 부교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교육부가 이제 부교재 만드는 것을 막겠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거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 거 아니고요. 네. 기자들이 이제 막을 거냐 마냐 막 이렇게 막 취재를 다그치니까 했겠죠. 예. 예, 예. 답을 한 수준입니다. 실무자가.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네. 부교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 교과서 말고 다른 교재 그 덧붙여서 쓰는 도움을 주는 교재를 얘기합니다. 네. 이거 부교재 돈 주고 사는 거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반 교재 돈 주고 안 사는 거면 교사들이 그냥 가르쳐도 됐어요. 그게 그 학교의 지금 상황이었고 네. 이것을 교육부가 막는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아, 왜 월권이냐면요. 예. 부교재 선택권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있어요. 아, 지금 그렇게 현행 법규를 보면은 법규로 돼 있는 거죠? 그럼요. 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부교재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넣냐면 학부모들이 그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일반 수업 자료 형태로 부교재를 만들어서 교사들이 쓰는 거는 학교 운영위원회 뭐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학문위에서 서로 심의를 하더라도 교육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이거는 법규 위반이죠. 월권이죠. 네. 직권 남용이고요. 아, 그다음에 교육감들이 만든다는 그 대안교과서 정확히 대안교과서. 얘기하면 인정교과서가 됩니다. 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요? 이건 뭐냐면 네. 예 교육감들이 인정한 교과서예요. 그래요. 교육감들은요 네. 인정교과서를 그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교육감 권한이에요. 그래 교육감들이 만들어서 네. 학교에 보내면 그 학교에서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예, 법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만드는 거고요. 네. 검정교과서는 교육부가 만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이 만드는 거고 각자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교육감들이 만들겠다는 것은 인정교과서입니다. 아, 무슨 예. 검인정교과서 만들어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인정교과서 교육감 권한인데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음. 형식상으로는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다만 뭐 이제 내용에서 어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색깔론을 제기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진보 교육감들이 만드는 뭐 인정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문제 이런 것들은 교육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래는. 제가 네. 살펴보니까 예. 법규상으로 트집을 잡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내용에서는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그렇지만 네. 그 법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고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고칠 수도 있고. 고치겠죠.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뭐 스승사냥 뭐 이런 일이 예.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교과서로 교육을 할 때. 그렇죠. 그거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이 교육 현장이 정말 망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교육을 네. 살리겠다는 정부가 네. 이 교육을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 문제에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국정 교과서도 그렇고 이 교실 내에서도 이런 상황도 그렇고 또 교육부가 어떻게 진보 교육감들의 뭐 인정 교과서 부교재 문제를 또 어떻게든 또 막아서려고 할 텐데 이 문제도 정말 걱정이 되고요. 예. 저희가 한숨만 계속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웃긴 했는데 기가 막혀서 네, 웃는다고 이해했고요. 기가 막혀서 웃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더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희 청취자분들께 해주시죠.
이거 논문 좀 김재춘 차관, 교육부 차관이죠. 이 양반이 쓴 논문 검색하다가 찾았죠. 제가 한 달 전인가 쓴 기사인데 네.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김재춘 교육차관이 얘기한 것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교육부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정을 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고 있죠. 실무 책임은 김재춘 차관이 4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논문을 써놓고 지금 추진한 겁니다. 국정교과서를. 그러니까 독재국가나 가능한 거니까 청취자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독재국가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국정교과서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국정화 최선봉에 서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1992년에 네. 김영삼 대통령하고 점심을 같이 먹어요. 점심 같이 먹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건의사항을 하나 얘기합니다. 어떤 건의사항인가요? 국사는 지금 국정으로 내고 있는데 검정으로 좀 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게 검정교과서, 역사의 검정교과서를 추진한 겁니다. 이 김정배 국편위원장이 지금 자기가 검정교과서 만들어 놓고 국정교과서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신뢰가 생기는 거고 책임을 안 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교육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자. 욕심 때문에 교육과 역사를 망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맨 마지막 말씀이 정말 속 시원합니다. 정말 책임을 지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기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윤근혁 시민기자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좀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열흘 전에 조사했었을 때는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이 42.8, 대략 43%로 나타났고 또 검정교과서 의견이 43.1, 역시 43%로 거의 동률로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찬성 의견이 그보다 4.8%포인트 오른 47.6%로 나타났고요. 반대 의견도 물론 소폭 증가해서 1.6%포인트 올랐는데 찬성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44.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결국 생각보다 좀 찬성 의견이 높은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 볼 때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많이들 반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찬성한다 측이 열흘 전보다 더 높아졌네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교과서 문제를 언급했었고요. 또 새누리당도 그동안에 공천 문제 때문에 당청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보수 언론 그리고 종편에서 계속 교과서 문제를 강조하면서 네. 보수층이 결집을 분명히 했고요. 진보층도 결집을 했습니다만 보수층의 결집 강도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님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20, 30, 40대는 네네. 반대 의견이 10명 중에 6명가량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찬성 의견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략 30대가 가장 작은데 27%만 국정화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러게요. 20대와 40대도 38%, 37% 네. 찬성하는 의견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찬성하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제 주변에는 5, 반대하는 사람이 60대는 많은데 그러면 다른 세대가 다르네요. 찬성 의견이 많습니다. 50대가 57.6, 60대가 72.3%가 국정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전문가 집단은 교수님들도 지금 국정화에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집필 거부도 하고 계시죠? 네.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조사한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90%가 반대하는데 학부모들은 또 반면에 5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지금 그 계층별로 나뉘어지고 또 이념 성향별로 나뉘어지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대략 70% 후반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은 새정치연합과 무당파층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데, 대략 지금 찬성 의견이 3%포인트 지난주보다 높아졌는데,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이 대략 3%포인트 격차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념 그리고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미 잘 모르겠다는 게 7.7%에 불과합니다. 지난 대선 대선 국면과 비슷한 여론의 향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시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국민 분열이네요. 이런 그렇습니다. 반으로 나눠졌네요. 지형별로 봐도 동부벨트, 강원도, TK, PK 지역만 찬성이 많고 나머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또 대전, 충청 그리고 광주, 전라, 제주는 또 반대가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혹은 그 전에 지방선거 등등을 보면 이 동부벨트와 또 수도권과 이 중부, 서부벨트가 좀 나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었는데 그런 양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조사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참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 어떻게 변할까요? 아니면 이 추세가 이루어질까요? 계속 갈까요? 그 찬성 의견이 대략 48%, 반대가 45%, 3%포인트 격차인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지금 한 8% 가까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진보층이 어느 정도 또 더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좀 더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양당이 그리고 양 진영이 모두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략 3% 이내에서 계속 찬반 의견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노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갈등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고한 보수층의 결집을 원한 게 아니었는지. 그렇죠. 이제 내년 총선이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이념 논쟁으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절반가량의 찬성 의견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총선 이슈로는 의제로는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의제라는 거죠. 물론 지금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이 새정치연합의 지도부에서도 지금 워낙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총질을 해왔던 상황인데 야권이 또 똘똘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정화 반대 여론이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네. 커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이 김무성, 문재인 이 두 대권 주자의 양자 대결 이 여론조사가 있던데 이걸 한번 살펴보죠. 네, 같은 날 조사에서 동시에 실시한 문항인데요. 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매달 한 번씩 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이번 달부터 월 1회 실시하기로 해서 조사가 됐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엔 사실 문재인 대표한테 좀 열세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권의 후보들의 합이 여권 후보들의 합보다는 계속 지금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죠. 이번 달 조사에서는 지금 김무성 또 박근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두 지금 모처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던 차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권은 여전히 네. 호남신당 등등의 지금 분열된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김무성 대표가 46.1, 문재인 대표가 40.8 이렇게 한 5%포인트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김무성 대표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표를 앞선 건가요? 어떻습니까? 월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월 정리로 하는 거에서는 그렇고요. 네. 지난 4.29 재보궐선거 때 저희가 주간 단위로 잠깐 또 했었는데 네. 그때는 4.29 재보궐선거 직후 바로 다음 주 5월 첫째 주에 살짝 오차 범위 내에서 김무성 대표가 앞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기획해서 월 단위로 하는 거에서는 처음으로 앞선 것이 맞습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여권 다른 잠룡들의 지지율 이동 경로를 보면은 네. 뭐 오세훈 시장 지지층의 경우에는 81%가 김무성 대표를 지지한다. 또 정몽준 전 대표 지지층도 72%가 김무성 대표를 지지한다. 네. 그리고 뭐 홍준표 지사 지지층도 78.6%가 김무성 대표를 지지한다고 나타나서 네. 대체로 김무성 대표로 결집하는 양상이 70% 이상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네.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 지지층의 경우는 71.5%로 뭐 아까 소개해드린 새누리당 다른 잠룡들의 지지층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층 58.6%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26%가 김무성 대표를 지지한다고 옮겨갔고요. 네. 또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15.4%로 이 야권 잠룡들의 지지층은 문재인 대표로 오롯이 넘어가지를 못했다는 점이 하나 눈에 띄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광주 전라 유권자들의 경우인데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39.8%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인 지지도 40.8%보다 1%포인트 낮았네요. 지지율을 나타냈고요. 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5%,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35%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이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표한테 마음을 다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이 호남 민심을 확실히 얻느냐, 네.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야권에서의 또 어떻게 폭넓은 지지를 얻느냐 이런 게 그렇습니다. 관건이 되겠네요.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야권 잠룡들의 지지율 합은 이번 조사에서 46.5%로 나타났는데 네. 문재인 대표는 40.8% 지지에 그쳤고 네. 반면에 여권 후보들의 합은 43.9%에 그쳤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보다 높은 46.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야권이 어떻게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은 좌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정례 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죠. 네. 예, 먼저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이 어제 기준하면 네. 새누리당이 43.2%로 마감이 됐고요. 새정치연합은 24%로 지난주 대비 해보면 새누리당 좀 올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떨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주 월화수에는 좀 상승하는 듯 보였는데 네. 어제 종일 강동원 의원이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 네.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전날 대비 4.7%포인트 급락하는 수치를 보였고 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그 외교 행보 때문에 43.2%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강동원 의원의 발언이 여론에 좀 영향을 미쳤네요. 보니까 보수적인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 강동원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었죠. 물론 이제 그거 이상의 또 다른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또 진보층 외에 이제 중도층에 있는 네.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조금 반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는 긍부정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수요일 날은 뭐 거의 동률이었습니다. 48.4 대 48.1, 부정평가가 0.3% 높았는데 어제는 미국의 외교 행보, 지금 뭐 천안문 성에서 있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펜타곤에서 의장대 사회를 하면서 네. 뭐 굉장히 예우를 극장에 받았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긍정평가가 49.7%로 그 전날보다 1.6%포인트 올라서 네. 부정평가 45.3%보다 4%포인트가량 긍정평가가 다시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지지도가 네. 오르는 양상을 계속 보여왔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중국이나 또 유럽 그리고 네. 미국 방문을 할 때면 그리고 뭐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유엔 외교 행보를 보였을 때는 네. 지지율이 항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그 중도 개발국 네. 이런 혹은 이제 후진국들 정상과의 만남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선진국들 강대국들 정상과의 만남에서는 항상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사실은 부정평가가 49.9, 48.4 이렇게 긍정평가보다 좀 높아졌었는데 네. 미국 방문에 앞서서 예. 국정교과서 화두를 던지고 나갔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중도층에 좀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부정평가가 높아졌다가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펜타곤 의장대 서해를 하면서 좀 긍정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순방을 떠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폭탄을 국내에 네. 떨어뜨리고 갔는데 다시 또 이 미국 순방 그 효과로 묻히네요. 이런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또 미국 순방에서 예우는 극진하게 받았지만 네. 또 KF-X라고 하는 한국형 정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은 미국이 단호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귀국해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네. 없어서 이런 상승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여야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한번 살펴보죠. 네, 아까는 이제 양자 구도를 보여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가자 구도 저희가 정리로 하는 결과인데 어제 수치로 소개를 해드리면 김무성 대표가 19.1%,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가량 좀 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표도 18.8%, 지난번에 재신일 승부수를 던지면서 조금 회복을 했다가 이번에 아무튼 교과서 논란으로 문재인 대표도 지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12.4%로 지난주보다 약간 빠진 모습이고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이 6.6%, 안철수 전 대표가 6.2%, 김문수 전 지사가 5.8%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와 화해를 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떠날 때도 가서 인사를 했고요. 이런 게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김무성 대표는 머리를 숙였죠. 네.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봤었는데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아니면 납작 엎드렸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김무성 대표는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이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비판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숙이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어떤 심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사위 마약 사건 때문에 좀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 행보를 계속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그저께는 수요 집회 참석을 했었고 네. 어제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인혁당 유족들을 만나서
역사 교과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동안에는 그 당내에서 비주류와의 갈등이 많이 조명이 됐었고 또 당 바깥에서 호남신당과 관련된 그래서 분열된 양상만 계속 보도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표 쪽으로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또 안철수 이 두 잠룡의 지지율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 일단은 이 대우가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갖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총선을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면 대안이 없다면 문재인 대표 쪽으로 좀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을 계기로 힘을 실어주자라는 어떤 지지층의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이번 정례 정치조사는 표본수 최종응답 1000명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시민 기자지만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이 좀 후원을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연호 대표가 그냥 고생을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행복 전도사로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